이제 우리가 네 번째 시간입니다. 4장에 들어가겠습니다. 이 4, 5장은 2부, 그가 이제 대학 혹은 박사학위 과정까지 가는 그 고등교육 기간이 되겠습니다. 기간. 학생이라는 제목을 붙였고요. 4장은 일단은 깜번 신학교와 연관성을 에글린턴이 잘 정리를 해 줍니다. 바빙커의 기록을 이렇게 한눈에 보도록 한번 정리를 해보면 제가 정리한 건데요. 1854년 12월 13일 아버지 목회지였던 호흐 페인에서 출생했고요. 1878년 4월 1일에 레이던 대학 신학부에서 깐디다트 엑사멘을 통과하고요. 9월 20일에 세머 깐디다트 엑사멘을 통과를 합니다. 영어는 뭐 캔디데이터라고 할 수 있지만 화란어의 특성상 이 깐디다트 엑사멘 이 표현을 조금 눈여겨볼 필요가 있겠고요. 1879년 8월 4일에 독토랄 엑사먼을 통과하고 독토란두스 학위를 취득합니다. 이 라틴어로 이 독토란두스 여자는 독토란다라고 하는데 이제 PhD 후보 개념입니다. 영어식으로 하면 영어 학제로 하면 코스웍을 다 마치고 이제 종합시험, 캄을 마치고 난 다음 상태입니다. 이제 논문만 놔두고 두고 있는 그런 이제 조건 정도가 되겠습니다. 아무튼 1880년 6월 12일 짧은 시간 안에 박사 논문 첩인글 윤리 쓰고요. 박사학위를 취득을 합니다. 그리고 깜번 신학교로 다시 돌아와 깐디다츠 엑사멘을 칩니다. 그래야 분립학 목사 안수를 받을 수 있으니까. 1981년 3월 13일 프라하그에서 유일한 목회 경험이죠. 목사 임직을 하고요. 1882년 8월 24일 깜번에서 모인 총회에서 뭐 그다지 많이 모이는 큰 교단이 아닙니다. 작은 교단이고요. 다 알죠. 얀 바빙크의 아들이다. 레이던 출신이다. 다 압니다. 거기에서 이제 교의학, 윤리학, 교사, 아직 교수라고 불리진 못했고요. 교사, 리어라를 티처 개념으로 이 호칭을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프라노크르 교회 고별 설교를 하고요. 한 1년 반 정도 목회를 한 거죠. 여기 지금 없었지만 베이퍼, 영어의 위버라고 번역할 수 있는 용어죠. 베이퍼 서점이 있어서 가본 적이 있습니다. 역시 조그마한 정말 전형적인 화란의 소도시였던 기억이 아직도 강렬하게 남아 있습니다. 어쨌든 포라는 그를 떠나고요. 1983년 1월 10일 깜번 신학교 교사직에 취임을 하고요. 1902년 12월 17일에는 암스테르담 자유대학교 교수, 여기는 이제 호흐리얼라르 프로페서 개념으로 불리웠죠. 취임 연설을 합니다. 이것이 이제 바빙커의 생애에 있어서 주요한 그 기록을 바빙크가 써놓은 걸 제가 옮겨뒀네요. 어쨌든 하란의 대학 교육 과정은 일단은 입학을 하면 프로페다이스 과정을 거칩니다. 독일어 프로페도이틱이라는 표현이 훨씬 발음하기가 좋은 것 같아요. 어쨌든 예비 과정, 교양 과정이죠. 그 다음 이제 단계 깐디다츠 엑사면을 위한 수업을 들어요. 그리고 신학 깐디다츠만 통과해도 목사가 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20세기 어느 시점에서부터는 독트란두스를 기본적으로 하도록 그렇게 바뀌긴 합니다. 여기서 전공 과정을 더 공부하고 논문을 쓰면 독란도 학위를 받고요. 그러고 나서 이제 지도교수가 허락하면 박사 논문을 쓰고요. 완성하면 이제 프로모시라고 하는 개인 방어식을 하고 통과하면 박사학위를 취득합니다. 20세기, 21세기의 박사 이 프로모시라고 하는 건 이미 뭐 통과되니까 이제 하는 어떤 개념처럼 세레모니가 되었습니다만 19세기까지는 옆에 두 사람이 파라 림펀이 되어가 붙들어줘야 되는 상황일 만큼 뭐 2박 3일
3일인가 이렇게 박사 방어식도 하기도 하고 뭐 이렇게 했다고 해요. 예, 어쨌든 뭐 이 박사 과정 이야기고요. 일단 다시 돌아가면 고등학교 졸업하고 난 다음부터 또 봐야겠죠. 즈벌러 김나지움을 마친 바빙커가 분리파 신학교인 깜번에 있던 교단 신학교 테올로히스 스쿨에 입학을 하게 된 것은 자연스럽기보다는 뭐 교단 목사 아들이니까 뭐 자연스러운 거 아니냐. 우리 예장 합동입니다. 저는 그러면 목사 아들이면 총신 오는 거 맞지 않냐.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생각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고요. 오히려 이제 다소 어울리지 않는 일처럼 여겨졌습니다. 김나지움까지 나와서 레이던이나 뭐 위트레우트나 흐로닝엄 같은 국립대학에 가야 하지 않냐. 그러나 어쨌든 부모님들의 그 권면에 따라 1873년 9월 18일 깜법 목회지 아버지님이 목회자로 부임해 있는 상태죠. 집에서 걸어 다닐 수 있는 거리에 있는 이 교단신학교 학생이 됩니다. 당시 깜번의 인구는 5천 명 정도니까 꽤 작은 도시고요. 웬만큼 살면 서로 알만한 정도입니다. 우리나라의 면 소재지 정도 개념이죠. 그러면 매우 보석이고요. 산업이 있긴 했지만 문화적으로 대도시 암스테르담이나 이런 데 비할 수가 없었습니다. 1854년에 개국교한 그 신학교는 그간의 아우드스트라트의 신학교 건물을 마련하게 되었고요. 이 깜번, 저볼로에서 깜번의 이 지역 기차 타고요. 가서 내리면은 이제 에이설 강을 이 건너요. 뭐 도보로 건너도 뭐 도보로 저는 건넜던 경험들이 있습니다만은 건너고요. 그러면 이제 강변에 이제 건물들이 있어요. 건너편 강변에. 그리고 그 건물에서 조금만 들어가면 이제 쭉 강과 평행선으로 거리가 있는데, 그게 이제 아우더, 옛 거리다. 이런 뜻이죠. 이 말하는 아우더 스트라트가 있고요. 예, 아무튼 이 깜번역에서 건너 그 아우토스트라트에서 좌회전해서 쭉 가다 보면 보펀 게르크라는 유명한 예배당이 있고 또 오르간도 유명하죠. 그리고 그 근처에 바로 이 학교가 존재하기 시작한 거고요. 네 명의 교사들이 있었습니다. 지난 2장에선가도 보셨지만 시몬 판 펠전 그다음에 안토니 브룸멜kam프, 헬레니우스 더코, 아드리안 스테커데이 이 후자가 이제 처음 이제 접하게 되죠. 아무튼 이 네 명 중에 고전어와 고대어를 가르쳤던 이 스테커데이 교사에게 매력을 느끼게 됩니다. 문학적이고 예술적이며 철학적인 흥미를 불러일으켜 준 사람이 바로 이 선생님입니다. 여기에 옛날 19세기 사진이죠. 1870년대 신학교는 신칼빈주의자로 이제 30대에 부상을 하고 있던 아브람 카이퍼에 대한 논쟁이 많았어요. 카이퍼는 당시 아직 국교회 소속이었죠. 국교회 목사였고요. 그리고 이제 바빙커가 이제 깜번에 갈 무렵에는 이제 정치한다고 목회직을 그만두기도 하고 하는 그런 이제 초기 시점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 분리파 교단에 있는 신학생들 입장에 이제 논쟁이 뜨거웠죠. 당시 신학교는 단편적인 교육을 받았던 그 목회자이기도 한 이사진들에 의해 주도되던 시절입니다. 입학이나 시험에 관한 사항 결정이나 고령의 지원자거나 신체적으로 연약한 자들을 관대하게 입학을 시켰고요. 행정 수준은 매우 원시적이라고 할 만큼 좋지 않았다. 이렇게 댄 헤르독은 평가를 하고 있는 걸 봅니다. 미국에로 이민의 물결이 낳은 여파는 미국에 세워지는 신흥학교들에서 화란에서 이제 교수 요원들 초청을 하려고 했었죠. 그래서 팜펠전도 칼빈 신학교와 호프 칼리지에 초대를 받았지만 거절하고요.
그다음에 학생이 입학을 하지만 오늘날 뭐 수시에 합격해도 또 뭐 자기 원하는 과나 이런 것 때문에 심지어 스카이에도 수시 합격자 중에 빠져나가는 사람들이 많아 아주 골치 아프대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학교도 학생을 잃어버리기가 쉬워요. 예, 취하겠다. 그다음에 교사라고 불렸고요. 1875년 총회 논쟁 결과 바빙크가 신학교 입학했을 때에 이 깜번 신학교와 학문과의 관계성은 좀 모호했고요. 학문의 이상은 오랫동안 가지고 있긴 했지만 교사들은 학문적인 신학의 실행자로서 자리매김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물론 앞서도 우리가 본 대로 펠저이나 더콕이나 다 이제 국립대학 출신들이거든요. 대학 교육과정은. 그럼에도 이 학문적인 신학을 이 깜번 신학교에서 실현을 하지는 못하고 있었다는 거고요. 신학교를 이 시골 같은 데 있지 말고 도시로 옮기자. 교단 내 총회에서 논쟁들이 1875년에 있었고요. 암스테르담 갈 거냐, 위트레흐트 갈 거냐, 레이든 다 이제 나름 이제 큰 학교들이죠. 근데 결국은 깜번에 남기로 결정했고요. 2004년 화랑 개신교의 성립과 더불어 개신교 신학대학으로 국립대학 신학부와 깜번 신학대학이 통합이 되면서 결국 몇 년 지나고서 깜번에 있던 캠퍼스도 문을 닫았고 그 다음에 이제 브로드백에 있던 깜번도 위트레가트로 옮겨갔기 때문에 현재로 보면 깜번에는 신학교 없는 깜번 참 어색한 그런 이제 시대가 되어 있습니다. 시장이 나서서 말릴 정도로 아니 깜번이 1854년부터 신학교가 있는 마을은 작지만 뭐 그런 이제 도시였는데 이렇게 다 가면 어떡하냐. 굉장히 이 말리고 이렇게 했는데도 역시나 현대에서 볼 때도 위트레어트 같은 곳에 있는 게 낫겠다 해서 옮겨 버리게 됩니다. 그건 현대사 이야기고요. 1863년에 하구에가 이 신학교에 생겨가지고요. 드라마, 음악, 스포츠, 문학 등의 집중함을 통해 엘리트들의 문명화된 사회적 정체성을 강화시키는 역할을 하고요. 1873년에 이르러 피데스 쿠아이리트 인텔렉툼 믿음은 이해를 추구한다. 줄여서 FQI라고 하는 명칭으로 하구의 이름이 불리게 됩니다. 에글린턴의 전기 151페이지에 보면 명백하게도 젊은 바빙커는 신학교가 지속적으로 자성했을 세대 교체의 시기 그리고 보기에 따라서는 불안정한 시기에 깜번에 도착했다. 이렇게 이제 평가를 합니다. 1871년에 카이퍼가 깜번을 방문하여 당신의 논란이 맡은 백신의 접종을 찬성하고요. 이게 맞아야 된다. 이렇게 강한 입장을 표현을 합니다. 그리고 1874년 3월 24일, 37살이었던 카이퍼가 드디어 이제 하원 의원으로 처음 당선이 되고 깜번을 또 방문을 해요. 74년 3월 24일입니다. 칼빈주의 우리의 헌법적 자유의 기원과 보정이라고 하는 강연을 하고요. 이 브레시 편집한 아브람 카이퍼 100주년 그 독서 자료집에 보면 영역본이 들어 있습니다. 칼빈주의의 열매들은 종교적인 자유가 보호받는 자유주의적인 상태다. 이 자유주의를 또 신학적인 자유주의 오해하시면 안 되고요. 종교의 자유가 보장되는 것. 그래서 153에 인용된 카이프의 말을 보세요. 칼빈주의는 점차적으로 그 힘이 드러나는 원리인데 이 원리는 모든 시대에 걸쳐 독특한 통찰을 가지고 있고 모든 나라에 적절한 형태로 적용될 수 있다. 정확히 이런 탈바꿈 안에서 칼빈주의의 원리의 발전은 지속된다. 라고 이제 카이퍼는 말을 합니다. 깜번의 교사들도 대부분의 학생들도 훈훈한 반응을 보였습니다. 오타들이 곳곳에 있네요. 교사들도 대부분의 학생들로 훈훈한 반응을 보였습니다. 하고의 총무였던 에스커스가 카이퍼에 감사하면서 대표로 그토록 성실하고 진실하게 참된 자유에 대해 소개해 주신 존경하는 연사에 대한 우리의 공감, 우리의 감사와 축하가 그에게도 전해졌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요.
19살이었던 바빙크가 카이퍼를 처음 만난 거고요. 그의 연설도 처음 듣습니다. 37, 19 이렇게 만난 거죠. 또 이제 카이퍼의 발자취를 따라 레이던으로 드디어 바빙크는 1년 만에 옮겨가게 됩니다. 그러나 이 깜번 시절의 바빙커에 대하여 우리가 잘 정리가 돼야 되는데요. 일단은 깜번 시절에 공부할 때 육필 노트가 스테이 끝데이 교사의 철학 강의가 남아 있고요. 다 하데스의 그 자료센터에 있습니다. 아멜리아에 대한 연모도 계속되고요. 도스크하고도 편지 속에 그 이야기 하고요. 그다음에 문학 과목을 수강하는 거에 면제 신청을 해가지고요. 뭐 어쨌든 왜냐하면 고등학교를 제대로 졸업하고 왔으니까요. 자, 1년 동안 머물렀지만 깜번의 교육 수준에 바빙커는 만족하지는 못합니다. 1914년 바빙커가 60세일 때 노년에 만년의 바빙크가 회상을 한 개 남아 있어요. 159쪽의 에글린턴이 인용을 하고 있어요. 그때는 1873, 74년이었습니다. 나는 김나지움 교육을 마쳤고 메이던에서 계속 공부하고 싶은 강한 열망을 가지고 있었으며 현대 신학, The Modern Theology, Modern Theology에 대해 더 깊이 알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부모님은 깜번으로 이 목회자 이사하셨다 했잖아요. 그다음에 집으로 와서 적어도 1년만이라도 신학교 학생을 등록하라고 권유를 했습니다. 나는 기꺼이 그렇게 했지만 신학교에서 줄 수 있는 것보다 학문적으로 심화된 교육을 받고 싶은 갈망은 여전했습니다. 이 표현들을 바빙크의 표현대로 좀 잘 이해하면 좋을 것 같아요. 신학교에서 당시에 줄 수 있는 것보다 학문적으로 심화된 교육, einer mehr Wissenschaftliche Ableiding. 이거 받고 싶다 이거죠. 에글린턴은 바빙크가 목회에 대한 소명보다는 현대 신학에 대한 학문적 관심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깜번 신학교와 어울리지 않았다라고 평가를 합니다. 바빙크는 부상하는 유동적인 중산층의 한 부분이자 사회적인 분석이죠. 대학 교육에 합당한 김나지움 교육을 성공적으로 마쳤지만 당시 대부분의 입학생들은 제대로 된 교육을 받지 못하고 목회자가 되기 위해 온 거의 무일푼이고 정치적인 힘을 전혀 갖지 않고 있었던 그런 신학생 집단, 이 빈털이라는 학자의 분석과 평가입니다. 속하게 되었어요. 다양한 이유로 인해 깜본에 있는 신학교에 등록하려는 선택은 바빙크처럼 김나지움을 졸업한 사람에게 뜻밖의 선택이었다라고 우리가 말할 수가 있겠고요. 자, 바빙크 가정의 동기를 보면 얀 바빙크 목사는 아들 바빙크가 스볼로 김나지움을 마치고 나서 가족들과 같이 살기 위해 깜번에 왔다. 이렇게 자서전에 기록할 뿐이지 신학교 입학에 대한 언급을 안 하고 있어요. 바빙크 가정은 헤르만이 레이던에서 공부를 시작하기 전에 신학교에 가야 한다는 갈망에 대하여 어떤 설명도 남기진 않았어요. 얀 바빙크의 사택과 신학교는 그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깜번 에이설 강 건너 딱 가면 아우드스트라트 구 거리 그 언저리 어디 다 있어요. 그러니까 걸어 다니면 되고요. 뭐 약간 거리가 있으면 자전거 타도 될 테고요. 당시 바빙크의 동생들은 어렸기 때문에 잠깐이라도 장남인 헤르만을 곁에 두고 싶어 했을 가능성은 있겠다. 이 정도 추정을 할 수 있겠고요. 깜번에서 1년 동안 바빙커의 일기 기록이 뜸합니다. 카이퍼의 강연 언급 후에 두 번째 나타난 언급은 1874년 6월 5일 레이던 분리파교의 목사였던 도너 목사가 깜번에 와서 선교 모임에 강연한 일, 그리고 자기는 레이던을 가겠다 이렇게 결심했다는 기록이 남아 있고요. 6월 23일에 레이던으로 가서 할렘머 스트라트 예, 소재한 스미트 양의 집에 예, 독신이고 혼자니까 방을 뭐 요즘 말로 하면 하숙집이라고 그래야 되겠죠. 방을 얻었습니다.
도너 목사님께서 나를 매우 친절히 대해주셨다. 이렇게 이제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레이던에 있던 분리파 목사님이죠. 1874년 7월 14일부터 18일까지 깜뻔신학교 문학시험이 있었지만 바빙컨은 시험을 치지 않고 참관만 했습니다. 하지만 2년 뒤에 돌아와 이 시험을 쳐요. 문학시험. 그러니까 레이던 시절에 예, 와요. 관계를 끄는 게 아니에요. 1874년 9월 23일 배를 타고 암스테르담으로 깜번서부터 갔고요. 그리고 암스테르담부터는 기차가 이제 연결되니까 레이던으로 갔습니다. 흔히 오해하기 쉬운 것처럼 1873년 깜번신학교, 1874년 9월 레이던, 1880년 레이던 박사. 이렇게 이제 단순하게 생각을 많이 하지만 에글린턴의 또 하나의 기여는 바빙크는 깜번신학교의 연을 끊지 않았어요. 중간에 돌아와 문학시험 쳤고요. 1880년에 레이든의 신학박사 받고 왔어도 깜번 신학교의 목사가 되는 그 마지막 캔디데이트 시험을 쳐요. 그리고 통과하죠. 281번 학생, 바빙커의 학번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게 남아 있고요. 네. 플리파가 생긴 이후 처음으로 근대 신학을 공부하기 위해 레이던 대학으로 옮긴 바빙커의 결정이 범교단적, 물론 크지 않은 군소교단이니까요. 다 뭐 알려지고 알죠. 그치? 소동을 일으켰다. 이런 이제 식의 주장들이 많았어요. 뭐, 브루머 캄프의 경우에는 당신 아들을 그냥 사자굴에 던져였는다. 이렇게 아버지 보고 뭐라 하기도 하고, 또 심하면 깜뻔 도시 떠나라. 뭐 이런 식의 말들도 했다. 그런 이제 기록들이 있어요. 물론 브루머 캄프가 상당히 반대한 건 맞아요. 그렇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레이던 가서 공부한다. 그 자체를 반대하진 않았어요. 그래서 책의 170쪽에 보면 이 지점에서 바빙커의 궤적은 일찍이 자신의 아버지의 목회 사역의 움직임과 짝을 이루었다. 자신의 아버지처럼 바빙커도 주변부로부터 중심을 향해 엄밀함으로부터 공인된 상태를 향해 움직이고 있었다. 바빙커는 이제 레이던 대학교 학생이다. 이렇게 이제 끝을 맺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